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번 아이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 아이는 저희 세 사람이 진행합니다. 저 삼티니 그리고 이제 찬이윤. 안녕하십니까. 항상 걷고 있는 남자, 꿈을 향해 걷고 있는 남자 장혜윤입니다. 비둘기. 안녕하세요. 항상 요즘 술을 좀 줄여가지고 날고 있는 남자. 열심히 날고 있는 남자 비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공석의 잭브로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잭프로. 잭브로예요. 안녕하세요. 홍대부로 잭프로입니다. 지금 둘기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자, 오늘은 이제 믹터스. 네. 믹터스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믹터스. 이 버번 위스키가 참 이제 역사나 조사를 하다 보면은 참 복잡하고 약간 재밌고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제가 믹터스를 처음 마신 게 10년 버번이었는데 아 이런 게 버번이구나 라는 좋은 걸로 시작했군요. 네. 위스키 한 2, 3년 전부터 나왔나요, 믹터스가? 아니요 그거 국내에 좀 오래-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국내에 들어온 거는 네 아마 그렇게 그죠. 오래 안 한 2, 됐을 3년 전쯤에 이제 수입사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미국에서는 옛날 뭐 한 13년, 12, 13, 14 뭐 이렇게 계속 나왔다고 들었어요. 이게 믹터스가 사실 처음에 이제 국내에 수입됐을 때까지만 해도 이렇게 고숙성 한 10년 이상 숙성한 제품들이 많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이 믹터스 10년이 나왔을 때 좀 임팩트가 있었어. 10년 숙성 막 그러면서 가격도 좀 싸지 않게 비싸게 좀 나왔잖아요. 그래서 버번하면 이제 좀 저렴하고 일부 몇 개 아주 고가하고 중간이 없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이 10년 버번하고 이제 라이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데 이렇게 비싸지? 또 병 모양도 좀 이뻤어요. 묵직해가지고. 그렇죠, 좀, 네. 그 탑도 밀랍. 이렇게 밀랍으로 딱 돼가지고. 네네네.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 10년 제품들이 굉장히 쏟아지듯이 많이 나와가지고 가격도 저렴한 것들이 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 미터스 10년들은 구하기도 제법 힘들고 힘들죠. 네네, 아, 가격도 이게 좀 뭐 있더라고요. 생산되는 양 자체가 워낙 뭐 이 믹터스 자체가 소량 생산, 네. 뭐 스몰 배치 이런 걸 표방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버번입니다. 저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믹터스의 역사를 좀 다뤄보고 믹터스의 어떤 증류나 뭐 숙성이나 이런 생산 공정에 대해서 또 좋습니다.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믹터스가 1753년이에요. 진짜 엄청 오래돼. 이거는 약간 미국이 독립을 하기도 전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그러니까 이 썰이인다. 그건 이따 얘기하고 아무튼 미국 최초의 이제 위스키 회사인 쉔크스라는 이름의 쉔크스. 회사가 있었고 존 쉔크에 의해서 1753년에 설립이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어떤 썰인데 이건 좀 썰이긴 한데 옛날에 그 조지 워싱턴 장군이 독립 전쟁 같은 걸 할 때 78년도에 그 이 쉔크스 증류소를 방문해 가지고 벨리포지에서 힘든 겨울을 보내고 있는 군인들의 사기 충전을 위해서 또 읽고 있는. 여기서 이제 위스키를 좀 사갔다. 조지 워싱턴께서 뭐 그런 썰이 있습니다. 뭐 믿을 수는 없는. 이미 그 당시부터 위스키를 만들고 판매를 하고 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네요. 뭐 어쨌든 뭐 조지 네. 워싱턴 장군님이. 네, 대통령이 이제 군인들 마시라고 술 사준. 사기를 북돋기 위해서. 그래서 이 쉔크스라고 하는 그 곳이 1800년대 참 중반쯤에 그 펜실베니아의 네덜란드인인 에이브러함 본버거가 증류소를 인수를 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좀 오랫동안 본버거스 혹은 보머거스, 본버거스가 맞죠? 근데 본버거스라는 본버거스. 이름으로 네네네.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서
이제 1919년에 금주법이 이제 되죠. 그리고 이제 믹터스는 그 본버거스가 문을 좀 닫게 되고요. 34년도에 이제 다시 오픈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좀 몇 년 한 30년간 계속 소유주가 좀 바뀌다가 1950년대쯤 이르르면은 당시 이제 루포만의 아들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제 믹터스라는 브랜드로 이제 이름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법원 하면은 7, 80년대 그 험난한 여정을 걷고 89년도에 파산을 하게 되고요.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생산 라인이랑 믹터스라는 브랜드가 이제 좀 잠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묻혀지는 거죠. 이제 뭐 어쨌거나 영업이 중단이 되고 네, 한참 동안 이제 영업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1900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해 이제 조셉 마그리오코라는 사람이랑 그가 이제 좀 약간 멘토를 인 사람 리차드 딕 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믹터스를 다시 부활을 좀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소송 브랜드 소유권을 가지고 소송도 좀 하고 그 켄터키로 생산 지역을 좀 옮겨오는 그런 변화를 좀 가져오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쉔크스랑 본버거스의 역사라는 거를 자기들이 가져온 거죠. 그래서 브랜드를. 그렇죠. 새롭게 이제 켄터키 루이빌 쪽으로 이제 옮겨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브랜드인데 이게 그냥 묻히기엔 좀 아까우니까 그 아까 조셉 마그리오코라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롭게 그 믹터스 브랜드를 빌드업한 사람이 네. 이제 자신의 멘토한테 이제 좀 조언을 구해가지고 이 브랜드 한번 살려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새롭게 부활시킨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루이빌의 이제 증류소도 짓게 되고 이제 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거가 되겠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저도 듣기에는 믹터스라는 브랜드가 이게 증류소가 없는 그냥 브랜드만 있는 네. 뭐 그런 저도 브랜드 그러니까 제품이라고 저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좀 자료를 좀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증류소도 뭐 이렇게 하고 뭐 그 볼이나 호밀 같은 것들도 직접 생산하고 이렇게 사실 농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한 국내에 들어왔을 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것들이 다 이미 다 구축이 돼 있는 상태였긴 할 텐데 제가 믹터스라는 브랜드 처음 들었을 때는 이게 그냥 약간 원액을 사다가 네. 이렇게 만드는 브랜드 이렇게만 알고 있어가지고 그 거기 있잖아요. 그 페피바닝클 나왔던 그 스티첼 웰러 증류소. 거기에서 원액을 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근데 이게 그래서 비교적 좀 최근이다 보니까 이 지금 나온 증류소에서 예를 들면은 뭐 믹터스 10년 같은 경우에는 인제쯤 나오는 제품들이 한 내후년쯤 그러면 지금 증류소에서 나온 원액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산 설비가 얼마 안 된 거네요,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증류소의 역사는 뭐 이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게 믹터스 이름이 이제 현 소유주가 정해진 줄 알았더니 전 소유주의 이름이었군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 마이클 이제 미카엘의 이제 앞에 미카를 따고 피터의 뒤에 터를 붙여가지고 이제 네. 믹터스인 거잖아요. 믹터스, 미카엘, 피터. 아들들을 굉장히 사랑했나 봐요. 보통은 역사를 더 가져오려고 스토리를 갖다 붙일 텐데. 맞아. 아니 근데 그게 나 갑자기 이제 생각난 건데 아니 우리나라도 보면은 왜 엄마들이 식당 같은 거 하면 자기 자식 이름으로 무슨 뭐 순이 식당 뭐 무슨 식당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자식들이 너무 싫어하죠.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싫어하죠. 이게 어느 나라나 똑같은 거야. 이렇게 네네. 자식을 생각 싫어해. 왜 나중에 이게 그런 잘 느낌일까요? 그게 동네 식당이라서 그렇지 나중에 막 진짜 막 잘 돼가지고 막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카엘 피터가 어쩌면 진짜 우리 말대로 가면 순이 철이 막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순철 증류소. 순철 식당 뭐 순철 이런 거. 순철 위스키.
우리가 듣기엔 아니 멋있는데. 근데 이게 그냥 동네 막걸리 양조장처럼 그렇게 끝나면은 잘 되고 싫어할 수 봐야죠. 있지만 잘 이 되고 전 봐야 돼. 세계적으로 지금 잘 팔리는 이런 위스키 이름이면 서로 싸울 걸. 이거 내 이름이다. 아유. 옛날에 이제 제 친구도 아버지가 그렇게 약간 좀 장사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언제나 그걸 놀림 당했다고 지금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참이 됐을 텐데도 모여가지고 이제 친구들이 술 좀 취하면 막 놀려요. 막 발끈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믹터스 그렇습니다. 뭐 이 증류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마스터 디스틸러 댄 맥키 씨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댄 맥키 씨라는 분이 진빔 증류소 관리자로 이제 위스키 업계 경력을 쌓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커노 디스틸러리 총괄 관리자로 계시다가 2014년에 그 팸을 따라서 믹터스 증류소 관리자로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믹터스 마스터 디스틸러로 임명이 돼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어요. 이분이 지금 마스터 디스틸러가 된지는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숙성 총괄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안드레아 윌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이게 되게 생소하잖아요. 다른 데서는 이런 게 없어. 그냥 마스터 디스틸러만 딱 여기 있고 나머지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직원 같이. 직원 개념으로 해서 담당자 정도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아예 숙성을 총괄해서 담당하는 아예 담당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스터 디스틸러랑 거의 동급인 거예요. 그렇죠. 되게 중요한 역할을 많이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그러니까 안드레아 윌슨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켄터키 디스틸러 협회 최초의 여성 의장이시라고 해요. 여성분들이 요즘에 위스키 업계에서 참 활약을 많이 그러게요. 하시네요. 그리고 믹터스로 오기 전에는 디아조에서 이제 약간 증류랑 그 숙성 총괄 이사를 했다고 하고요. 루이빌 대학의 화학공학 석사. 역시 화학.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시는 게 뭐냐면 약간 배럴 뭐 관리도 하지만 중요한 게 그 여기는 따로 온도를 조절하는 장치가 맞아요,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겨울 같은 때 오크통이 비교적 숙성이 좀 덜 일어나니까 여기는 히터를 겨울에 탁 틀어가지고 일정 온도를 좀 유지를 하면서 맞습니다. 계속 오크통에서 그 술이랑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온도 관리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믹터스가 되게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숙성이에요. 네, 맞아요. 이 캐스크, 숙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지금 역할을 하시는 이 안드레아 윌슨이라고 하시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 숙성 창고 내에 온도를 유지를 하는 그러니까 뭐 그 켄터키 주에 그 위스키 증류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좀 고온 다습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가지고 이게 숙성이 굉장히 좀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거의 한 2배 가까이 이렇게 숙성이 빨리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만큼 이제 엔젤스 쉐어도 많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계절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를 항상 이제 그런 어떤 여름의 느낌으로 계속 이제 유지를 하게끔 그런 이제 온도 조절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배럴을 만드는 자기네들이 직접 이게 쿠퍼리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배럴을 직접 생산하고 만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쿠퍼리지 자기네들과 연계되어 있는 쿠퍼리지와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굉장히 그 배럴을 만드는 그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걸 엄청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나무 스테이블을 건조시키는 과정도 굉장히 좀 한 18개월 이상 길게 60개월까지 하는 것도 있대요. 그렇게 하고 뭐 나무도 그렇고 이제 뭐 배럴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스팅 나중에 이제 토스팅 얘기도 나오죠. 네네. 배럴 만들 때 이제 차링을 하기 전에 이제 토스팅하는 그런 작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강아지도 키우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중요한 역할을 이분이 다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겨울에 약간 이 오크통에 널빤지 이런 스테이브 같은 것들이 수축돼서 하는 이제 팽창을 시켜서 최대한 그 안에 있는 이제 나무의 성분을 그렇죠. 끌어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렇죠. 어쩌면 이제 엔젤스 쉐어 때문에
조심하는 부분들을 얘네들은 이제 과감하게 하는 거죠. 쉐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맛을 그렇죠.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얘네들의 거죠. 그 이제 뭐 영상이라든지 자료 같은 걸 찾아보면 그 말이 나와. 돈 신경 쓰지 마라. 맞아. 좋은 품질의 위스키를 만들기 위해서 올인해라. 근데 진짜 앞으로 계속 생산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기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약간 되게 고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증발량도 이게 열순환을 하게 되면은 거의 한 연간 증발량이 1.5% 정도가 더 증발이 되는 거니까. 한 4% 5% 네. 정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약간 여기는 또 약간 변태 같은 게 과숙한 걸 원액을 많이 쓴대요. 맞아. 그래서 뭐 10년 그 미터스 10년 제품 있잖아요. 10년 제품 같은 경우는 10년 원액이 아니라 거의 한 13년 정도 된 원액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국내 내한해가지고 그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했을 때 그런 얘기 한 걸 들은 것 같아요. 얘네들도 나중에 너무 잘 팔리면 또 이게 점점 딱 그럴 10년짜리 수도 쓰지 있죠. 않을까요? 예. 지금 미리 많이 사놔야겠네요. 10년을. 그치, 근데 진짜로 이게 약간 꿀팁인데 12, 13, 14년도 보틀이 좀 맛있대요. 그게 아마 한 13년 정도 됐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12, 13? 12, 13, 14년에 릴리즈된 아. 그 10년 애들, 10년짜리 미터스 버원. 그때 증류한 애들? 네, 근데 그때는 한국에는 아니죠. 릴리즈. 아 릴리즈. 그러니까 미국에는 릴리즈가 됐고 한국에는 한참 언제 있다 안 됐는데. 들어왔지만 그러고 한동안 맛이 좀 없었대요. 한 15, 16, 17, 18년도 정도. 그리고 19년도부터 맛이 좋아졌대요. 나 이거는 한국 수입할 아, 때쯤부터 네. 하시네요. 완전 초기작은 엄청 맛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진짜 많이 보틀이 신경 가격이 써서. 그리고 얘네는 뭐 그거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가격이 계속 올라요. 그 약간 맞아. 중간 대 보틀들이. 아무튼 그렇고요. 증류소는 세 군데 쉐벌리 증류소가 있고요. 포트 넬슨 증류소 그렇죠. 증류소는 두 군데로 네, 두 군데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벌리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저 규모가 엄청나요. 그 루이빌 내 쉐벌리 지역에 있는 증류소고요. 16,000평 부지에 2,400평 규모의 증류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증류기는 100% 이제 구리 스틸 시스템을 사용하고 직경이 한 32인치 정도 되고 높이가 14m 정도 되는 구리 컬럼이랑 좀 독특한 구리 파스틸 더블러로 구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은 진짜 약간 독특하게 생기긴 했어요. 이 스틸 자체가 뭐 약간 어떻게 생겼다 해야 되지? 호리병? 그렇죠. 약간 두꺼운 호리병 같은 모양으로 생겼고. 그러니까 이게 뭐 보통은 스테인레스나 뭐 이런 걸 쓰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약간 좀 더 뭐 크기도 좀 크고 그런 컬럼 그 스틸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로 된 파스틸을 사용을 해서 증류를 하는 거네요. 싱글 몰트의 이제 파스티라고는 얼핏 보면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은 틀린 점이 굉장히 많네요. 네네,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약간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러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약간 연속식 증류와 단식 증류를 약간 이제 좀 섞어 놓은 믹스해 놓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약간 로몬드 스틸 같은 느낌. 그래서 이거를 윌리 프렛이라는 사람과 팸 헬만이라는 그 사람이 설계를 했대요. 벤돔의 롭셔만까지 해서 세 분이. 그렇고요. 폴트 넬슨 증류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상징적인 그런 느낌의 증류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건물 자체도 그 건축학적으로 좀 중요한 건물인 그 포트 넬슨 빌딩을 좀 리모델링한 그런 건물이고 여기에 약간 이제 방문자 센터라던가 뭐 박물관이라던가 뭐 바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제 좀 그런 시설들을 많이 넣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쉐벌리 증류소 같은 경우는 딱 정말 이제 뭐 증류하고 뭐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그런 생산 공장 같은 거라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비지터 센터도 있고 약간 좀 그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이네요. 네네. 그러니까 루이빌의 좀 관광 명소 중에 하나가 슬러거 박물관인데 그 딱
바로 앞에 음. 마주보는 위치에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이 주변에 보면은 뭐가 막 많아요. 뭐 플레저 역사박물관도 있고, 그리고 사진으로 보고 있는데 멋있네요. 딱 야경 봤을 때도 멋있네요. 3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이런 박물관 딱 그 근처에 딱 있으니까 사람들 눈에도 많이 띄긴 하겠네요. 그죠? 이게 또 뭐 자체 바를 안에 구비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낮에 박물관 돌고 한잔하기 딱 좋을 것 여기도 같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박물관 같은 거잖아. 맞아요. 딱 이렇게 뭔가 투어 프로그램 그죠, 같은 거 그죠. 운영할 테니까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샵도 있고. 뭐. 실질적으로 요 바에서 이제 20년 믹처스 20년을 파는데 굉장히 한정적으로 한정소 이렇게 운 좋아야지 살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틀로. 네네 바틀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 음. 사고 싶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국내도 거의 안 들어오잖아요. 20년들이. 그렇죠. 뭐 들어와봐야 뭐 한두 병, 뭐 네네네. 두세 병. 그래서 굉장히 보기 힘든 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25년도 나왔죠. 네네네. 25년도 나온 것 같아. 그이 포트 넬슨 바는 약간 칵테일 역사학자이자 작가인 데이비드 윈드릭이 큐레이션 클래식 칵테일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뭐 다양한 글라스웨어나 장비나 뭐 이런 거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고, 여기가 약간 이제 바 커뮤니티에 그러니까 약간 리소스 역할 같은 걸 한다고 하고, 뭐 여러 프로그램이나 세미나나 뭐 이런 것들을 한다고 합니다. 좋네요. 그리고 아까 이제 삼티님께서 농장에 대해서 농장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8년도부터 경작을 시작한 145에이커의 엄청나게 넓은 부지. 여기서 이제 옥수수랑 호밀이랑 보리 같은 것들을 경작을 한다고 하고요. 이 믹터스 증류 프로그램에 필요한 곡물들을 직접 재배를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거를 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드는 그 위스키에 쓰이는 그런 곡물들을 여기서 다 이게 소화가 가능한가? 일부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이게 145 에이커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되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뭐 딱 1에이커가 몇 평이죠? 저 모르겠어요. 굉장히 큰 하여튼 부지겠죠. 그런데 거기서 생산하는 그걸로 다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여기에 이제 뭐 그런 곡물도 재배를 하고 이 배럴 창고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웨어하우스 같은 것도 이쪽에 다 있는 것 같네요. 17만 7,500평. 잘 가늠은 안 그러니까 되는. 가늠이 안 돼. 네. 축구장 몇 개 이렇게 해야지 또. 1에이커가 1224평이라고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1에이커가 한 그래 엄청 큰 거네요. 축구장 하나라고 본다면은 축구장 145개 정도 되는 건가? 아 얘는 이렇게 단위가 어려워. 그러니까요. 맨날 헷갈려. 아 익숙지가 참. 축구장이 2,200평 정도 된대요. 그러면 그러니까. 1에이커에 축구장 거의 두 개인 거죠. 아니, 두 개는 아닌가? 한 개 정도. 2,200평이니까 아니지. 2에이커에 축구장 한 개네요. 2에이커에. 그럼 한 70, 80개. 축구장 한 7, 80개. 형도 문과? 제가 지금 계속 계산해내고 있잖아요.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문송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농장에 이제 숙성 창고가 지금 이제 두 개가 있는데 또 21년도 6월이니까 이제 지금 또 거의 만들어지고 완공이 됐겠네요. 완공까지는 안 됐을라나? 세 번째 지금 숙성 창고가 아무튼 건설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믹터스가 좀 마진이 좀 덜 남는데요. 그 주로 다른 이제 위스키 브랜드에 비해서 그래서 이 덜 남는 게 이제 다른 데보다 덜 남지 다 많이 남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많이 팔면 많이 남겠죠. 뭐. 그래서 뭐 생산 방침 아까 이제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위스키에만 신경 써라 이런 건데 그 최소 18개월 동안 그 에어드라잉 그 배럴을 그 스테이블을 건조를 시키는 거를 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 우리 그 캐스크 할 때도 얘기했지만 네. 이렇게 나무를 벌목해가지고 바로 이제 재단을 한 거를 바로 쓰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뭔가 그 안 좋은 진액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고 이게 또 바짝 마르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휘거나
갈라지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건조를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건조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면은 또 못 쓰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또 오랜 기간 동안 그렇죠. 또 보통 이제 건조기를 쓰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쨌든 자연 그렇죠. 건조한다는 자연 얘기잖아요. 건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좀 고급이란 얘기죠. 이 원목 자체가. 그리고 그 얘네가 토스팅을 한 다음에 차링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좀 차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센 불로 굽는 건데 구워내는 건데 그 전에 약간 뭐 예열 같은 느낌일까요? 약간 그런 식으로 약간 살짝 그냥 살짝. 그을리는 정도.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그런 성분, 그러니까 그 거기에서 나오는 성분들이 좀 더 달라져서 또 다른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음식할 때 이제 센 불도 쓰지만 약불로도 좀 이렇게 네네. 느긋이 가니까 그런 느낌이겠네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도 되게 특이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좀 진짜 웃겼어요. 저는 그 되게 낮은 도수로 오크통에 넣더라고요. 1.5도. 51.5도. 이게 그 통입 도수는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63.5도. 네. 그리고 법원 같은 뭐 미국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62.5도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는 넣지 마라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더 낮춰도 되기는 돼. 왜냐하면은 얘네 같은 경우는 엔젤스 쉐어가 되면서 도수가 오히려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높은 도수로 넣어가지고 이게 좀 떨어지더라도 나중에 이제 물을 좀 섞거나 해도 양을 좀 늘릴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건데 버번 위스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낮게 해도 도수가 좀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그렇다고 이게 50도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는 사실 그쵸. 이렇게 되면은 생산되는 양 자체가 확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증류를 어떻게 보면 낮은 도수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이나 이제 그런 거에서는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제 퀄리티는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와일드터키 같은 경우도 그죠. 지난번에 우리 할 때도 얘기했지만 증류도 좋은 부분이 이제 좀 응축돼서 짧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뒤에 네네네.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좀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증류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보면은 이게 가지치기를 더 많이 하는 그쵸. 거니까 풍미 자체도 좀 떨어지고 하는 건데 이게 증류를 최대한 좀 많이 하지 않고 해가지고 풍미 자체를 좀 풍부하게 갖고 가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좀 생산되는 양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힘들 텐데. 아니 뭐 돈 걱정하지 말라니까. 돈 많은가 보죠 뭐. 그렇죠. 뭐 아무튼 오크통도 많이 써야 되고 그렇죠. 그만큼 공간도 또 필요하고 그리고 뭐 원재료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원재료가 엄청. 아니 근데 가격은 계속 오른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렇게 막 와일드터키나 뭐 이런 엔트리라인보다는 어쨌든 조금 더 비싸.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거야. 얘네들은 사실 요즘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주도의 재발견도 그렇잖아요. 이게 타이틀 자체가 이게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뭐 애주가를 넘어서 문화와 풍류를 즐기는 미주가를 이렇게 하는 느낌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요즘 트렌드 자체가 이게 양보다는 질, 그렇죠. 많이 먹기보다는 좋은 술을 한 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주 먹는 거, 뭐 위스키를 마시고 이런 이제 문화로 바뀌어가는 건데 얘네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양적으로 많이 뽑아내가지고 박리담회를 한다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좋은 퀄리티의 위스키를 만들어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한테만 팔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 트렌드에 딱 그쵸. 맞아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수 냉각 여과 프로토콜을 선택을 한다고 하는데 이 탄소 여과 대신에 이 작업을 칠 필터링 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칠 필터링을 네, 하는 네, 거고. 네.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숙성 창고도 난방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엔젤스 쉐어가 좀 많이 생기더라도 이제 최대한 좀 그 나무와의 어떤 그런 작용을 상호작용을 좀 많이 일으키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미국에는 스몰 배치라는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량 생산했다라는 정도의 그쵸. 약간 전단지 이 진빔 얘기해도 되나? 하여튼 진빔 같은 경우는 좀 그렇죠. 소량 생산인데 막 뭐 배럴을 막 100개, 200개 막 뭐 이렇게 섞으니까 소량 생산의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긴 하죠. 네. 근데 이제 믹터스는 딱 자기들이 이야기해요. 스몰 배치라고 우리가 쓴 거에는 배럴 쓸 수 있는 거 최대 20개로 한정을 해놨다. 그러니까 20개 이하로 쓴다는 거죠 배럴. 설비도 이제 그 이상을 허용하지 않도록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진정한 스몰 배치 뭐 이런 느낌으로 갖고 가겠다. 이게 사실 뭐 규정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으니까 좀 그렇긴 한데 자기네들은 딱 소신을 지키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네. 뭐 이런 되게 이제 독특하고 약간 뭔가 자기들의 철학이 좀 보여지는 그런 믹터스의 생산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네네. 네네 이제 제품 이야기 좀 해볼까요? 좋죠. 일단 이 자료를 보면은 이제 법원 라이 이렇게 그 US1 딱 써 있고 그 기본적인 라인이 이제 버번 라이, 그다음에 사오메시, 그리고 아메리칸 언블렌디드 아메리칸 위스키. 요게 딱 기본 라인이죠. US1 라인. 그래서 법원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법원 뭐 45.7도예요. 도수가. 도수도 조금 높게 나오네요. 네네. 그리고 라이 같은 경우는 42.4도. 뭐 그렇게 높지도 낮지도 않은 그런 편이고 이 사워메시 제품이 좀 어떻게 보면 믹터스가 유명해지게 된 계기가 되는 보틀 중에 하나인데 사워메시는 그냥 한번 생산을 하고 나서 좀 남는 것들을 발효할 때 좀 넣어가지고 뭐 시간장 같이 하는 거.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풍미 자체가 좀 더 살아 있게 되는 그런 제품인데 뭐 버번과 라이 사이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이 믹터스에서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이 사워메시는 마셔봤을 때 그냥 되게 딱 무난무난하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무난무난한. 사실 뭐 이 사워메시는 좀 많은 위스키 그 증류소에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는 거기는 해요. 그쵸. 여기만 믹터스만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네. 많은 그 이제 법원을 만드는 이제 증류소에서 이렇게 많이들 하는데 이렇게 제품으로 딱 사워메시 해가지고 나온 거는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좀 생소하긴 했어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언블렌디드 아메리칸 위스키. 네네네. 요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예전에 뭐 얘기하다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법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달기 위해서 스트레이트 법원을 달기 위해서는 뭔가 이제 규정이 있잖아요. 뭐 최소한 2년 이상 뭐 숙성해야 되고 뭐 그 새로 만든 오크통 안을 태워가지고 이렇게 숙성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이제 아메리칸 위스키 같은 경우는 그 법원하고는 좀 다르게 규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중요한 도수 자체도 원래 법원 같은 경우는 80도 이상 그 증류를 하면 안 되는데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90도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재사용하는 캐스크에서 숙성을 해도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좀 다른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제 그 재사용하는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과 새로 만든 오크통에서 숙성한 원액을 적절하게 섞어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아메리칸 위스키는 이제 뭐 도수도 좀 높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뭐 주정 같은 걸 섞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 보드카 같은 주정 같은 걸 좀 섞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그냥 재사용하는 캐스크에서 숙성한 원액 그리고 새로 만든 오크통에서 숙성한 원액을 조금 적절한 비율로 섞어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섞어서 만든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조금 다르다 다른 아메리칸 위스키하고 좀 다르다라고 해서 언블렌디드라는 타이틀을 붙인 거예요. 이거를 약간 뭐라 그러지 나라에서 약간
뭔가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아메리칸 위스키하고는 좀 다른 우리는 요런 이제 공정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언블렌디드라는 타이틀을 딱 붙이기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되게 그냥 좀 그 버번도 그렇고 약간 그 라이 위스키도 그렇고 버번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딱 이렇게 위스키를 마시면은 아세톤 향 같은 게 좀 확 튀잖아요. 네. 그리고 라이 위스키 같은 경우는 되게 매운맛이 좀 튈 수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덜한 느낌 그러니까 나무에서 오는 그런 좀 강한 어떤 풍미들을 조금 한풀 죽여주는 그런 느낌이고 도수도 좀 낮게 나와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이제 입문자들한테 좀 좋은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궁금하네. 그리고 이제 그 기본 라인과 더불어 이제 토스티드 릴리즈 시리즈가 있는데 얘네는 이제 뭐 배럴을 2가지 정도 타입을 쓰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토스티드 배럴 피니시 버번 그리고 토스티드 배럴 피니시 사워 매시, 토스티드 배럴 피니시 배럴 스트렝스 라이 이렇게 있고요. 뭐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한번 구원 그냥 토스팅한 캐스크에서 추가 숙성을 한 네, 애들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 배럴 블루테온 그 차링을 한 배럴에서 숙성을 좀 하고 토스팅만 한 배럴에다가 추가로 추가로 숙성하는데 뭐 맨 앞에 말씀드린 버번 같은 경우는 18개월 정도 추가 후숙성이고 사우메시랑 배럴 스트렝스 라이 같은 경우에는 24개월 정도 2년 정도 추가로 숙성. 2년 정도 추가 숙성. 얘네들이 되게 반응이 좋은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토스티드 배럴 피니시 사우메시 이게 되게 반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저는 저거 좋아해요. 배럴 스트렝스 라이. 저것도 되게 괜찮고. 저것도 가격이 좀 올랐다던데. 아, 그렇죠. 이런 약간 그 도수 높게 나오는 애들이 확실히 좀 가격적으로 많이 좀 올라가죠. 뭐 그리고 배럴 스트렝스 또 있네요. 또 네네 그냥 배럴 그거와 스트렝스 별개로. 릴리즈가 또 따로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배럴 스트렝스 릴리즈 제품은 배럴 스트렝스 버번이랑 배럴 스트렝스 라이고요. 버번 같은 경우에는 53.8도에서 55.3도 내외로 나오고 이것도 라이는 배치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라이 같은 경우는 54도에서 55.4도 정도 내외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버번은 이제 국내는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네. 라이만 들어오는 거고. 켄터키에서만 살 수 있대요. 이게 그 다 안 들어오지 않나요? 이 국내에 아닙니다. 들어온 게 배럴 이 토스티드 배럴 피니시 배럴 스트렝스 라이도 들어올 걸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아, 배럴 요것만 스트렝스 들어왔나? 라이는 아. 들어오고요. 네. 토스티드 배럴 피니시 배럴 스트렝스 라이가 아니고 그냥 네네네네. 아, 네네네 그렇군요. 아 제가 좀 착각했나 보네. 이 배럴 스트렝스 라이가 2015 베스트 라이 위스키로 선정이 됐대요. 확실히 최근에는 라이 위스키가 좀 강세긴 한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이 이제 10년 제품 네. 버번하고 라이가 있죠. 네. 이게 참 이게 재밌는 게 그 뭐지? 이게 숙성 연도가 좀 올라갔는데 도수도 올라갔어요. 이런 경우가 흔치가 않은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도수를 좀 높여가지고 하고 있네요. 이 모든 제품들이 보면 대부분 소수점이 다 틀리네요. 네. 도수들이. 이게 약간 얘네가 싱글 배럴이나 스몰 배치가 대부분 라벨에 써 있어요. 싱글 배럴 혹은 스몰 배치로. 근데 보통 싱글 배럴 라이 시리즈가 좀 싱글 배럴로 많은 것 같고, 근데 이 10년 버번도 싱글 배럴이 있긴 하네요. 10년.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도수가 계속 조금씩 차이가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딱 연산 표기에도 10년 플러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네요. 아,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좀 더 숙성된 과숙성된 원액들을 쓴다. 되게 뭐 그냥 43도 뭐 이렇게 맞추는 거에 비해서 좀 더 신경 쓰는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10년 제품 이전에 얘기했던 뭐 일반적인 US1 버번이라든지 뭐 아메리칸 사우메시 이런 것들은 다 나스 제품이에요, 그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아마 뭐 모르긴 몰라도 한 4년에서 한 7, 8년 정도 사이의 원액들을 주로 많이 사용할 것 같고 숙성 연도가 있는 거는 이제 10년 제품부터 나오는 건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딱 10년만 숙성한 제품을 쓴다라기보다는 약간 얘네들 그 미터스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는 좀 과숙성된 원액들을 쓴다라고 해서 제가 그때 19년도에 그 이 마스터 클래스 했을 때 들은 바로는 한 13년 정도 숙성된 원액을 쓴다라는 거 들어서 그 정도 한 10년에서 13년 정도 숙성한 원액들을 주로 사용해서 만든다. 가격대가 한 30만 원 정도 하지 않나요? 이 10년 제품이 30 조금 넘어갈 겁니다. 아마 넘어가나요? 이제. 이제는 네, 네. 네, 어. 그렇죠. 뭐 특히나 소매점 같은 데서 구하시면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네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싱글 배럴 아니면은 뭐 스몰 배치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한정판이잖아요. 국내에 들어오는 것도 뭐 한 뭐 20병, 30병 뭐 이 정도밖에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전 세계에 한 번 생산될 때 뭐 한 6,000병인가 뭐 하여튼 되게 소량이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나라별로 이제 좀 균일하게 뿌려준다라고 하면 나라 하나당 배정되는 게 한 30병, 30병 뭐 이렇게 되는 걸로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뭐 정말 소량이니까 법원이 그나마 좀 더 저렴하고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고 라이가 좀 라이가 좀 보기 힘들죠. 네네 가격도 좀 더 높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20년, 25년, 25년 25년 법원, 25년 라이 뭐 이렇게 있는데 저는 이제 이 20년에 대한 이야기를 참 상당히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법원 같지는 않은데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있어요. 도수부터가 또 이것도 릴리즈 연도마다 조금씩 맛이 그죠. 다르기는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배치가 다르고 릴리즈 연도마다 차이가 있는데 저도 예전에 처음 들어왔을 때 19년 릴리즈 아마 19년이나 18년 릴리즈를 마셔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 법원 같지 않았어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풍부하고 맛이 굉장히 좀 정말 크리미하다라는 느낌이 딱 들 정도로 근데 이 57.1도네요. 그쵸. 얘네들은 이제 CS로 나온 애들이겠죠. 믹터스 제품 중 가장 많은 찬사를 받은 제품. 먹어보고 싶다. 그러네요. 어쩌면 국내에 들어오는 정식 법원 제품 중에서는 가장 고가에 있겠네요. 이게 25년은 정식으로 들어오는 건 정식으로 안 네. 들어오나요? 모르겠어요. 얘네들도 저는 보기는 봤는데 25년 국내 들어왔었나요? 저는 보긴 네네네. 저는 오. 보긴 봤어요. 근데 이게 뭐 정식으로 들어온 건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무튼 25년도 나왔네라고 이제 봤던 걸로 기억하고 그다음에 뭐 20년도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한 2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네네네네. 가격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 고가죠. 근데 뭐 파피바니클 제가 알고 있는 법원 한 20년 넘어간 게 이제 뭐 파피바니클 이런 애들인데 걔네들도 뭐 그쵸. 그죠 엄청 파피바니클 더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빅텍이나 뭐 파피나 이런 애들은 발매가는 저렴한데 네, 올라가는 거고 피가 붙는 느낌이고 제가 알기로 믹처스는 실제 그 포트넬슨 발매되는 바에 가격 가도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더 올라가겠죠. 이런 그렇죠. 애들도 뭐 제품이 뭐 나라당 뭐 한 두세 병 뭐 이렇게밖에는 배정이 안 돼. 뭐 아직 우리나라에 이제 파피가 정식으로 들어오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치면은 이제 뭐 조지 티스텍이나 뭐 윌리엄 웰러 같은 애들이 이제 BTAC 시리즈가 아직까지는 제일 고가 법원일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20년이 제일 비쌌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거 근데 뭐 한번 또 트라이 해볼 만한 것 어우.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오가들. 한 병 소장하고 있고 따시죠. 안 따셨어요? Let's go. 두 병이 있어서 하나는 따져 있고 와우. 하나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죠. 왜 이렇게 미래를 겁을 내세요. 한 병은 오픈되어져 있습니다. 먹으러 오란 얘기죠. 고객님.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으니 서두르십시오. 그리고 미터스 셀러브레이션 사우매시 위스키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엄청 비싸 보이네요. 이거 뭐한 177병 생산. 그렇죠. 이게 한 3번 정도 출시가 됐는데 뭐 16년에도 한번 출시되고 뭐 하고 19년도에 한번 출시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도 대단합니다. 뭐 뭐 CS 경당 $10,000? 그럼 숙성된 연수도 뭐 한 10년에서 한 30년 정도 되는 원액들을 막 이렇게 블렌딩해서 만들었겠죠. 정말 한정판으로 나온. 진짜 법원 비싼 법원은 비싸다 이런 끝판왕 같은 네, 느낌이네요. 법원을 더 이상 무시하지 말라. 법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미터스 이렇게 그런 관련 자료 같은 거 보면은 그 드링크 인터내셔널이라는 뭐 그런 쪽에서 선정한 뭐 위스키 중에서 가장 뭐 트렌디한 브랜드로 1위로 이제 선정된 뭐 그런 자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굉장히 요즘 최근의 트렌드, 최근 소비자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사실 좀 업장에서는 네. 사실 뭐 칵테일이나 이런 걸로 쓰기에는 기주로 가격대가 조금 쓰기에는 비싸서 비싸죠, 그렇죠. 못 쓰긴 하는데 이제 뭐 잔술 판매라든지 이런 걸로는 좀 푸시해볼 만한 제품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 3대장에 이제 좀 약간 좀 식상해지신 분들은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한 법원인 것 같습니다. 맞아. 어떻게 다른지 어떤 음. 느낌으로 좀 비교가 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믹터스 이후에 들어오는 법원들이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풍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기존에는 좀 거칠고 직관적이고 그렇죠. 이런 게 좀 많았는데 여기부터 굉장히 좀 부드러운 풍미들이 좀 많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진짜 믹터스 10년 마시기 전에는 그 법원이 좀 그 너무 튀는 맛들이 좀 힘들었었는데 얘는 딱 마셨을 때 그 왜 우리가 이제 위스키를 설명하다 보면 바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진짜 되게 잘 그 크리미한 바닐라가 그렇죠. 부드럽게 싹 느껴지는데 나는 그 바닐라라는 느낌하고 크리미가 꼭 붙어야 되는 것 같아. 이 미터스는. 맞아요. 그러니까 바닐라의 풍미는 느껴지긴 하지만 그게 왜 그런 그 바닐라 빈 같은 거나 아니면은 약간 그런 좀 뭐라고 설명해야 돼. 하여튼 그런 게 딱 하면은 약간 오일리한 느낌이 이렇게 쫙 이게 생기잖아요. 입에. 그런 느낌. 굉장히 약간 좀 실키하고 좀 실키하고 크리미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미터스는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얘네가 또 하는 게 그 처음에 설립했던 존 쉔크스랑 본버거스를 좀 기리는 디클레레이션 같이 그런 보틀들도 나왔는데 뭐 쉔크스 같은 경우에는 뭐 사워매시 위스키로 출시된 보틀도 있고 약간 스몰 배치 공정으로 나오면서 뭐 가격도 그냥 그렇게 비싸지 않게 약간 나온 제품이고 네네네. 본버거스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좀 맛있게 마셨던 기억이 있는데 본버거스가 조금 도수가 높게 나온 제품이죠. 그렇게 안 높아요. 그런가요? 둘 중에 하나는 50도가 안 되고 네. 하나가 이제 50도가 넘게 나오는데 본버거스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 55도? 50도, 네네네, 54, 5도 정도 거의 뭐 되나 CS에 뭐 그럴 가까운 겁니다. 그런 그리고 느낌. 이제 쉔크스가 뭐 한 46도 네. 이렇게 나오는데 둘 다 이제 뭐 아마 매년 한정품으로 배치별로 이렇게 릴리즈별로 나오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근데 출시가는 국내에는 많이 이렇게 들어오진 않죠. 물량 자체가 그래도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소량씩 배정이 돼요. 음. 그래서 꽤 맛있어요 둘 네, 다. 되게 리치한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본버거스. 아 근데 쉔크스는 이제 사우메시 버전도 있었던가요? 네네. 그렇구나. 저도 이제 본버거스를 더 좋아해가지고 네. 도수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도수빨이 좀 음. 쨍쨍한. 병도 라벨도 이쁘고 기존에 이제 믹터스들이 약간 이런 동그란 라벨이면 걔는 좀 그래도 각진 라벨로 나올 거야 아마. 사각 라벨을 좀 더 이제 옛날 병 같은 디자인으로 나오던데. 그렇습니다. 본버거스 미터스 너무 우리 칭찬만 한 것 같은데. 좀 까야 되는데. 근데 좀 깔게 약간 가격이 살짝 조금 다른 법원에 비해서 비싸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할 말은 없죠. 우리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약간 뭐 그 10년 제품이 뭐 20년까지는 솔직히 너무 좀 가격이 너무 올라가니까 한 10년 정도 제품이 조금 더 이 물량이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배정받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싱글 몰트 하면 보통 탈리스커 10년이니까 아드백 10년 하면 이제 그렇죠. 생각보다 이렇게 비싼 위스키가 이제 몰트에선 비싼 위스키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음. 근데 버번 10년이 이제 아마 그 탈리스커나 아드백 10년에 비해서 거진 3배 가까운 가격일 거예요. 그렇죠. 2배가 넘는 가격이니까 처음에는 좀 할 수도 있죠. 같은 10년인데 무슨 법원이 이렇게 비싸 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제 이 미터스가 고집하고 있는 이런 공정상에서의 어떤 리스크들을 감수하고서라도 좋은 위스키를 만들겠다라는 고집이 있기 때문에 뭐 통입 도수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스몰 배치하는 거라든지 뭐 배럴로 뭐가 좀 있죠? 굽는다든지. 네네네 네네, 뭐. 그런 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이제 약간 뭐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제일 큰 건 아마 엔젤스 쉐어가 아닐까. 그죠. 네, 온도 아까도 관리하는 뭐, 부분이. 네네네. 그래서 뭐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10년 숙성해도 뭐 증발량 자체가 뭐 진짜 많아야 한 20%, 2% 1년에 한 2% 정도 된다고 치면 한 20% 정도지만 이 버번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미터스 같이 그렇게 난방 시스템으로 하는 거 같은 경우는 1년에 뭐 한 4%, 5%막 이렇게 된다고 치면 10년이면 거의 절반 가까이가 그쵸. 날아가는 거니까. 이게 그렇게 따지면- 겨울에 난방비 집에서도 꽤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난방비는 들어가는데 또 이게 엄청 높잖아요. 그렇죠. 그걸 난방비를 돌리면서 증발량은 늘어나고 그러니 뭐 통입 가격은 도수도 올라갈 또 수밖에 낮아.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죠. 맛있으니까 봐주는. 네, 근데 비싸도 일단 맛있으니까 한번 봐준다. 뭐 드셔보시면 뭔가 차이가 느껴지신다면 뭐 좋은 거고 드셔보셨는데 별로다 보면 뭐 다른 거 워낙 뭐 가성비 좋은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저희 이제 확실히 좀 도수가 좋아서 그런지 10년도 좋은데 아까 그 배럴 스트렝스 라이가 10년들보다는 이제 조금 더 쌀 거예요. 네. 가격이. 네. 근데 저 이제 배럴 스트렝스 라이 굉장히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것도 구하기가 쉽지 않죠. 그 정도 국내에서 뭐 좀 10년 물량도 많지 않고 뭐 구하기도 보다는 쉽지는 조금 않았던 더 것 같아요. 들어오는 느낌. 근데 뭐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약간 이제 어쨌든 그럼 좀 저도수의 동글동글한 그런 버번 선호하시면 약간 10년 같은 거 한 잔씩 드시면 좋고 어쨌든 나는 그래도 타격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배럴 스트렝스 라이 같은 거 한번 드셔보시면은 아마 만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같이 한번 드셔보시죠. 좋습니다. 우리 이종민 이사님한테 한번 얘기해가지고 테이스팅 좀 시켜달라고 해야 되겠다. 자 오늘은 이제 미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 뭐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싱글 몰트죠. 네네네. 싱글 몰트 할 차례인데 하이랜드 파크. 하이랜드 파크. 하이랜드. 아하. 제가 사랑하는 하이랜드 파크. 다녀오셨었나요? 네네네. 증류소 두 분 갔다 왔죠. 다녀오셨죠. 음. 네. 재밌는 이야기가 많겠네요. 전할 얘기 많습니다. 그러면 하이랜드 파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의 제발요. 감사합니다.